석수장이 일터 장훈이 나무찜을 부려놓고 나오는데 연못가에 못이 옷을 칼칼하게 손질해 입은 윤철씨가 목 두꺼비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얼마 전에 장훈이 마님께 드린 두꺼비였다. 안방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렸던 것이다. 옆에는 턱에 수염이 듬성듬성 난 사내가 서 있었다. 이마에 가루로 깊은 주름이 졌고 오른쪽 눈 옆에 아기 손바닥만큼 널쩍한 점이 거뭇하게 있었다. 눈빛이 강하여 언뜻 무서운 느낌도 들었다. 두 사람은 장훈이 깎은 거북과 두꺼비를 번갈아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장훈이 다가가 절을 하자 윤초씨가 반겼다. 인사해라. 이쪽은 관아에서 비석을 다듬는 아저씨니라. 장훈은 머리를 꾸벅 숙였다. 장훈이랍니다. 돌 만지는 솜씨가 제법이구나. 아버지가 돌을 깎았다던데 아버지한테 배웠느냐? 예, 그렇습니다. 돌 다듬는 게 좋으냐? 예, 돌이 모양을 잡아나가면 가슴이 뛰고 하여튼 뭐라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사내는 장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너 나하고 같이 일해 보겠느냐? 예, 에? 손 장난만 할 게냐? 장훈은 눈을 말똥거리며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윤초씨가 빙그레 웃었다. 이 아저씨 밑에서 제대로 재주를 익혀라. 앞으로 먹고 살 벌이는 될 것이야. 정말입니까? 할게요. 장훈은 앞뒤 잴 것 없이 얼른 대답을 했다. 하고 나니 아버지가 떠올랐다. 하지만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얘기 들었다. 틈틈이 다녀도 된다. 천천히 생각해보고 언제든 찾아오너라. 예, 고맙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장훈은 한 손을 하늘로 내지르며 풀쩍 뛰어올랐다. 그러고는 뛰다시피 집으로 갔다. 장훈은 흥분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 재주는 나도 익히 들은 바 있다. 다들 전바지라고 부르지. 제가 깎고 싶은 대로만 깎는 강고집이라 양반들도 오락호락 대하지 못한다더구나. 예, 아버지. 언뜻 보기에는 예사롭지 않은 아저씨였어요. 그 사람이 너 재주를 탐내는가 보구나. 나도 너 돌 깎는 손이 꽤 쓸만하다는 생각을 했다. 잘하면 한 식구 건설 밥벌이는 될 것 같구나. 장훈은 가슴이 뛰었다. 기술을 배워 돌도 실컷 깎고 밥벌이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면 돈을 모아 누이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집에 온 오복이 이야기를 듣더니 흥분했다. 야, 그 두꺼비가 정말 복두꺼비네? 그런가 봐.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이마에 폭 하고 딱 써붙였던데 뭐. 뭐 이마에 써붙여? 허허허. 아버지가 목젖이 보이도록 웃었다. 눈초리에 굵은 주름도 같이 웃었다. 전밭 아저씨가 일하는 작업장은 장훈이 사는 마을에서 산을 한 굽이 돌아 나간 곳에 있었다. 크고 작은 돌과 바위들이 널려 있었다. 석수들이 여기저기에서 돌을 캐고 있었는데 모두 일에 열중하여 장훈이 다가가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장훈은 젖밭 아저씨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렸다. 섬세한 모양이나 글자를 새기는 사람들은 지붕에 있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야, 대단한 솜씨들이구나. 장훈은 석수들이 깎아놓은 여러 가지 돌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해되면 그동안 장훈이 깎은 것들은 모양도 뭉툭하고 겉면도 거칠 게 짝이 없었다. 장훈은 돌사자를 깎는 석수의 손놀림을 보고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 와, 돌을 마치 나무 깎듯이 깎는구나. 전밭 아저씨는 비석에 작은 글자를 새기고 있었다. 장훈이 꾸벅 절을 했다. 응, 왔구나. 아저씨는 급분 다시 일에 몰두했다. 다른 석수들도 다들 장훈이를 힐끔 보고는 제 일에 열중했다. 장훈은 어찌할 바를 몰라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떡어머리 총각 하나가 장훈의 어깨를 톡 치더니 항아리를 쑥 내밀었다. 저리로 돌아나가면 샘이 있다. 물 좀 떠와. 아, 예. 장훈은 말을 걸어준 게 반가워서 얼른 항아리를 받아들고 물을 떠왔다. 떡어머리는 이름이 갑출이라 했다. 갑출이 씩 웃으며 석수들 쪽으로 턱짓을 했다. 아저씨한테 한 사발 돌려. 석수들이 물을 받아 마시면서 한마디씩 했다. 이름이 뭐냐? 장훈이라 합니다. 전밭 눈에 든 걸 보니 돌 좀 깎겠구나. 잘 가르쳐 주십시오. 앞으로 물맛은 너 손에 달렸다. 예? 아, 알겠습니다. 석수들 중에는 갑출처럼 나이든 총각도 몇 있었다. 장훈이 똘마니 이름이 어째 나보다 성님 같으냐? 마 장돌이라 해라 장돌아. 너 돌 좀 깎니? 갑출은 말할 때마다 망치로 제 손바닥을 탁탁 쳤다. 그냥 조금요. 장훈은 갑출이 만만하게 대해줘서 어색한 기분이 가셨다. 상수야, 너 똘마니 와서 좋겠다. 상수야 보낸 총각은 장훈이를 돌아보는 조금 웃는 듯 마는 듯 했다. 갑출 또래의 총각이었다. 장훈은 목인사를 했다.
저 어른이 너 바로 위니까 너한테는 여기서 가장 무서운 분이시다. 갑줄이 말에 상수가 돌아보고 피식 웃었다. 갑줄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상수 저 녀석은 전파 친척인데 우리처럼 산 것이 아니고 중인이거든. 그래서 너희랑은 다른 신분이다. 하는 티를 좀 내지. 글 안다고 비석 새기는 걸 배워. 갑줄이 망치로 손바닥을 탁탁 치면서 전파 아저씨 쪽을 슬쩍 보고는 또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너 저 아저씨가 왜 전밭인 줄 아냐? 장훈이 고개를 저었다. 저 점 좀 봐라. 밭 한 떼기는 되지 않겠냐? 장훈은 쿡 웃었다. 갑줄이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목소리를 더 낮췄다. 여기서 이거야. 성질은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 너도 눈물 깨나 뺄 거다. 장훈은 전밭 아저씨를 돌아보았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어깨 위로 입을 꾹 담은 여벌굴이 보였다. 성수들이 다듬을 돌을 옮기거나 물을 떠오는 것과 같은 여러 잔심부름이 장훈이 할 일이었다. 그런 일이라도 장훈은 신이 났다. 여러 날이 지나서야 전밭 아저씨가 장훈을 불렀다. 망치를 들어라. 예, 깨보아라. 장훈은 정에 돌을 대고 망치를 겨누었다. 아저씨가 장훈의 손을 잡고 방향을 틀었다. 정을 대는 방향이나 힘을 주는 정도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예, 전밭 아저씨는 커다란 돌에 정을 대고 바라는 각도를 정확히 깨도록 연습을 많이 시켰다. 장훈은 하루 종일 자투리 돌로 깨는 연습만 하기도 했다. 석수는 손이 눈이고 귀이고 입이다. 장훈은 손으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온 신경을 손에다 모았다. 고된 일이지만 가슴은 터질 듯이 뿌듯했다. 돌은 다 제 성질이 있단다. 제 성질에 맞춰주면 너도 내 손을 따라준다. 안 그러면 성과를 부리지. 유능한 석수라면 돌을 달랠 줄 알아야 된다. 전밭 아저씨가 장훈의 어깨를 툭툭 쳐주고 갔다. 장훈은 여기서 잘 배우면 꼭 훌륭한 석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고개를 돌리다가 이쪽을 보고 있는 상수와 눈이 딱 마주쳤다. 상수가 장훈을 쏘아보고는 몸을 획 돌렸다. 장훈은 저마치 걸어가는 전밭 아저씨를 한 번 보고는 다시 상수를 돌아보았다. 상수는 벌써 돌아앉아 망치로 두드리고 있었다. 팔을 올렸다가 내리칠 때마다 널쩍한 등이 흔들렸다. 장훈은 상수의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망치를 다져봤다. 상수는 왜 그런지 처음부터 장훈을 맞듣지 않아 했다. 그래서 장훈은 상수를 대하기가 편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나면 장훈은 낮에 일터에서 들은 것을 떠올려 종이에 꼼꼼히 적었다. 그러고는 몇 번이고 읽었다. 글을 읽으면 낮에 만진 돌의 느낌이 손에 되살아오는 것 같았다. 뭘 그리 읽어? 오복이 들어왔다. 지지어 난이도 왔다. 낮에 배운 거 적어두는 거야. 잊어버릴까봐. 난이가 또박또박 읽었다. 오복도 고개를 쑥 내밀고 같이 읽었다. 글이란 게 참 좋네. 이렇게 써두고 익히면 정말 공부가 되겠다. 그래,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난이가 오복이한테 종이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장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이 글자를 다 알게 되면 할아버지가 꼭 그렇게 될 거라고 하셨어. 정말 그렇게 될까? 난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글쎄, 잘 모르겠어. 내리치는 힘이 온전히 전해에 전달되도록. 돌 깎는 게 이게 그냥 깎는 게 아니구나. 오복이는 글을 읽으며 거저 고개를 끄덕였다. 자, 잘 봐라. 여기 내가 해놓은 것하고 똑같이 팔 수 있겠니? 판돌이라 불리는 선우가 장훈이에게 커다란 돌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다. 돌 한가운데 네모의 홈이 파여 있었다. 그 양쪽에 같은 간격으로 표시 4개가 더 있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보자. 딱 요 자리에 똑같이 팔아. 야지를 할 거니까 자리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된다. 야지요? 그래, 여기다가 홈을 파서 나무를 박아 넣은 다음은 물을 부어 불릴 거다. 그럼 나무가 점점 불어나면서 돌이 쩍 갈라지지. 그걸 야질이라고 한다. 아, 예. 장훈이 망치를 들었다. 판돌이 아저씨가 망치 든 손을 제대로 잡아주었다. 조심조심 돌이 깨는데 판돌이 아저씨가 일하는 사이사이 장훈이 파는 것을 살폈다. 장훈은 석수들이 돌의 육각을 잡는 것이며 단단한 돌에다 부드러운 곡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았다. 대단한 기술이고 정성이었다. 장훈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눈에 담았다. 아버지는 허리 아픈 것에 좀 덜하다가 하면서 그런 대로 기력이 괜찮은 편이라
장호는 마음 놓고 돌을 깎 나무로 했다. 봉구 아저씨가 두어 달 만에 한 번씩 덕이 소식을 전해주었다. 장호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나무찜을 해주고 나서 일터로 왔다. 상수가 물 항아리를 들고 가다가 장호를 보고 가로막아 섰다. 너 일하러 오는 거냐? 놀러 오는 거냐? 해가 어디 있는지 보이냐? 상수는 물 항아리를 장훈에게 안기고는 휙 돌아서 가버렸다. 장훈은 머쓱해서 잠시 있다가 물을 들어갔다. 장훈이 늦게 가니까 아침나절에 해야 하는 잔이들의 상수가 아니했다. 새벽에 나무 해주고 나서 서둘러 가도 늘 다른 사람보다 한참 늦었다. 전밭 아저씨가 사정을 봐주고 있는 터라 상수는 내놓고 말은 못하고 장훈에게 늘 심통맞게 굴었다. 장훈이 재빨리 물을 떠다가 한 사발씩 돌렸다. 아저씨 물려. 아따 그 녀석 몸 한번 날래네. 장훈이 부어준 물을 받고 상수는 고개를 돌렸다. 장훈은 망치 들고 못 쓰는 돌을 깨며 손을 풀었다. 사자각을 돌이다. 삐죽이 튀어나온 부분을 댕강 쳐내라. 상수가 돌 하나를 가르쳤다. 장훈은 힘의 방향과 균형을 생각하며 돌을 깨기 시작했다. 이제 초보 다듬기 정도는 곧잘 했다. 따닥따닥. 일터에 돌 깨는 소리만 울렸다. 읍. 장훈이 소리를 지르다 삼켰다. 돌 한 귀퉁이가 뭉텅 떨어져 나간 것이었다. 상수가 휙 돌아보았다. 장훈이 하얗게 질러 꼼짝을 못했다. 몇 번을 때려도 조금씩밖에 안 깨지기에 망치에 힘을 약간 더 주었더니 그만 팍 깨져 나가버린 것이다. 돌을 깨면 기술이지만 돌을 깨지면 사고야. 장훈은 입도 못 대고 어쩌면 좋으냐는 눈으로 상수를 올려다보았다. 너한테 맡긴 내가 잘못이지. 저리 가서 연습이나 더 해. 상수는 비웃듯이 쪼가리 돌이 쌓인 곳으로 터짓을 했다. 장훈은 돌 앞에서 주춤주춤 물어났다. 그럼 그렇지. 별 재주도 없는 게. 장훈의 뒤통수에 상수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뜻밖에도 상수는 이를 크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웃을 듯 말 듯 하던 상수 표정이 오히려 더 장훈의 가슴을 핥히는 것 같았다. 장훈은 종일 돌에 집중했다. 힐을 고르게 안배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했다. 그것은 마음을 고르게 안배하는 것과 같았다. 초조해하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그것이 초벌 돌이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석수들이 다 다듬어 놓은 돌이었으면 어쩔 뻔했나를 생각하고 장훈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었다. 전밭 아저씨는 종이 모른 채 하다가 문득 와서는 뭔가 가르쳐 주었다. 시범을 보이며 선을 아름답게 파는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거미줄 같은 선 하나라도 거기에 살아 움직이는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삐친 점 하나가 사자 한 마리보다 더 힘차야 한다. 장훈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새겨들었다. 이것저것 배운 것을 적은 종이가 제법 많아졌다. 장훈은 틈틈이 종이를 꺼내 읽었다. 장훈이 이를 거들고 나면 전밭 아저씨가 많지는 않아도 몇 푼씩 주었다. 거들기보다는 이를 배우는 쪽이 더 많은 말이니만큼 아마도 관아에서 주는 건 아니고 전밭 아저씨가 장훈을 생각해서 주는 것 같았다. 그 돈은 몇 번인가 달걀을 사는 것 말고는 쓰지 않고 보았다. 항아리에 담긴 몇 안 되는 엽전을 모아 장훈이 노이 되려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다. 너 노비였다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웬일로 상수가 따라오는다 했더니 불쑥 내뱉었다. 상수는 알고 보니 윤초시대가 안마 아래 살았다. 돌아오는 길이 같아서 상수는 한 번도 같이 가자 한 일이 없었다. 일이 끝나면 뒤처리는 갑주가 상수. 장훈이 맞춰서 하는데 댕강 마치면 상수는 늘 먼저 손을 차고 가버리곤 했다. 노비 출신 치고는 출세했다? 손재주 좀 있어가지고 우리 일터에 다 들어오고. 장훈은 화가 불끈 솟았지만 대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전밭 아저씨가 우리 먼 친척 되는 거 알지? 사실 우리 같은 중인은 이런 일 잘 안 해. 장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상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뻔했다. 비석이나 공덕비 같은 건 그를 알아야 맡을 수 있지. 그러니까 전밭 아저씨 같은 사람이 특별히 하는 거야. 비석
그를 뭐 그런 기술만 가지고 새길 수는 있겠냐? 장훈이 말이 없자 상수는 김이 빠지는지 돌멩이를 걷어찼다. 나는 임마 전반 아저씨 뒤를 잃을 거야. 후계자라고. 장훈이는 말없이 걸었다. 네 사정 어렵다고 아저씨가 좀 봐주는 모양인데. 그래 열심히 해봐라. 잘만 하면 노비 집준이라고. 축제나 계단 기술자들이 만들겠냐? 장훈은 주먹을 꾹 쥐었다. 화를 찾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리고 웬만하면 일찍 좀 다녀라. 연습 주제. 제일 다 하고 다니는 꼴이라니. 상수는 갈림길이 나오자 횡하니 가버렸다. 장훈은 입술을 깨물고 상수 등을 노려봤다. 참자. 미처 윗자리한 대사들면 끝장이다. 장훈은 숨을 몰아쉬고는 마구 달렸다. 참자 하며 내달렸다. 장훈은 약재 영감집에 내는 나무를 해다 주었다. 장훈이 약값 대신 해다 준 나무찜이 흡족했는지 약재 영감은 나무를 계속 해오라 했다. 그러면서 가끔 아버지 들으라며 약을 꿀을 주었다. 약재 영감집에 나무찜을 부리러 갔더니 난이가 맷돌에 콩을 갈고 있었다. 장훈은 얼른 나무찜을 내려놓았다. 내가 좀 돌려줄까? 그래 해줄래? 장훈이 맷돌을 돌리고 난이가 숟가락으로 불린 콩을 떠 넣었다. 콩이 뿌옇게 갈려서 아랫돌에 흠을 타고 흘려내렸다. 두부 만들 거니? 응, 비지도 해먹고. 침 넘어간다. 한 사발 줄게. 이왕이면 큰 사발로 줘. 아이고, 알았네요. 둘이서 한참 콩을 갈고 있는데 방에서 약재 영감이 나왔다. 영감은 장훈이와 난이가 함께 맷돌 돌리는 걸 보자 눈살을 찌푸렸다. 장훈은 좀 머쓱하고 손을 놓고 일어섰다. 난이는 어물쩍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무 해 왔느냐? 예. 넌 요새 돌 깎으려 다닌다면서? 예, 어르신. 잘 됐군요. 아비는 거동을 좀 하느냐? 예, 덕분에 그만합니다. 에헴, 애썼다. 가 뭐하라. 예, 안녕히 계십시오. 저녁에 난이가 두부와 비지를 들고 왔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손두부를 만나게 먹었다. 난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훈은 약재 영감이 찌푸린 얼굴이 떠올라 기분이 좀 울적했다.